지금 비트코인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어떤 날은 2억을 향해 막 폭주하는 것 같다가도 또 다음 날 보면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과연 2020년의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약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모두가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금리 인하라는 똑같은 재료를 두고 한쪽에선 비트코인을 구원할 기적의 약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독약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같은 현상을 보고 이렇게까지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이게 현재 시장이 얼마나 정신없는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불과 몇 달 전에 12만 6천 달러,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다들 환호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암호화폐 대폭락을 겪으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투자자나 전문가나 할 거 없이 의견이 완전히 반으로 쫙 갈려버린 거의 전쟁터 같은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쪽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강세론자들의 주장인데요. 도대체 뭘 믿고 비트코인이 곧 발사대에 오를 로켓이라고 말하는 건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내놓는 목표가인데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펀데스트렛의 톰 리, 그리고 다른 여러 분석가들의 예측치를 보면요. 신기하게도 다들 약 20만 달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가자 외치는 그런 희망 회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4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째, 금리 인하로 시장에 돈이 풀리고, 둘째, ETF를 통해서 거대 기관들의 돈이 계속 들어오고, 셋째, 반감기 때문에 공급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마지막으로 넷째, 정치적인 상황까지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펀드스트렛의 톰 리 같은 유명한 분석가는 이걸 아주 명쾌하게 딱 짚어주죠. 만약 이번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로켓을 쏘아 올릴 마지막 점화 버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모든 이야기에는 반대쪽이 있는 법입니다. 이 화려한 파티가 사실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하는 약세론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이들은 강세론자들이 환호하는 바로 그 신호가 사실은 시장을 죽일 맹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약세론자들은요, 이 논리를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금리 인하는 축포가 아니라 경제가 지금 아프다고 외치는 구조 신호라는 거죠. 크로노스 리서치의 빈센트 리우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요.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이건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약세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에브리싱 랠리라는 현상이에요. 주식, 금, 비트코인,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냥 모든 자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르는 거죠. 이게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값싼 돈과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버블의 전조 증상이라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쌓아 올리는 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는 거잖아요. 특히 ETF를 타고 들어온 그 많던 기관 자금 마음만 먹으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바로 작년 11월에 겪었잖아요. 단 한 달 만에 28억 달러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30%나 폭락했던 그 아찔한 기억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지금 이 랠리, 그거 모래성이라는 겁니다. 경제 침체, 버블 붕괴, 자금 유출, 그리고 끈질긴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고금리라는 이 4명의 무서운 기수가 언제든 시장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걸까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비트코인의 정체성 혼란이 있습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은 변덕심한 기술주의인 걸까요? 아니면 든든한 디지털 금인 걸까요? 이게 진짜 이 모든 논쟁의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쪽은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위험 자산의 얼굴,
다른 한쪽은 위기 상황에서 가치를 지켜주는 안전자산의 얼굴이죠. 금리 인하라는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땐 돈이 풀리니 호재다가 되는 거고, 안전자산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땐 경제가 위험하다는 신호네, 이렇게 전반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두 시나리오. 과연 이 줄다리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그런데요, 이 기나긴 논쟁을 어쩌면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같이 이것 하나는 꼭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지표죠. 바로 이겁니다. 물가 상승률의 반등. 잡히는가 싶었던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다시 고개를 드는 현상이죠. 전문가들은 이게 바로 지금의 에브리띵 랠리 전체를 멈춰버릴 수 있는 일종의 킬 스위치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세론자들이 밤잠 설치면서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가가 다시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밟겠죠.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심지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을 떠받치던 값싼 돈이라는 연료가 끊기고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부터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가격이 얼마가 될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비트코인의 얼굴은 과연 꺼지기 직전의 화려한 버블일까요? 아니면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새로운 디지털 금고일까요? 그 대답은 이제 시장이 직접 보여줄 겁니다.